수리로 듣는 광산구보 10호로 시작합니다. 시민작가의 작품입니다. 어등산가, 강성수, 광산구 평동. 어머니 12폭 치맛자락으로 광산을 안고 오른 정기설인 어등. 해발 300여 발, 그리 드높지 않아도 칠성 물목 잉어를 승천시킨 영산이여라. 앞강에 피어오른 물안개, 어등허리 감싸 휘돌고 산행길로 솔숲 오르면 한말 의병부대와 긴밀한 조우. 의병들은 무엇 때문에 가족을 떠나 쫓긴 몸 산살이. 그날의 뜨거운 심장들이 모여 구국 일념으로 더 싸우지 못함이 한이라 하시네. 독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광산에게 들려주세요. 시, 에세이, 서평, 영화 비평, 어떤 장르든 환영합니다. 특별한 생각, 마음을 울린 경험, 일상 속 작은 깨달음, 혹은 꿈을 꾸고 있거나 꿈을 이룬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보세요. 선정된 작품은 소정의 온고료와 함께 광산구보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syang1211@korea.kr. 성함과 연락처, 주소 기재는 필수입니다. 빛과 음악, 젊음으로 물든 광산 뮤직온 페스티벌. 95,000명이 함께한 열기, 상권 매출 2배의 기록.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늦은 오후, 황룡강변에 음악이 울리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잔디 위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이도 있었고 푸드트럭 앞에서 간식을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해가 기울며 퍼지는 노을빛과 휴대폰 불빛이 어우러지자 황룡강은 거대한 축제의 공간으로 변했다. 세 번째를 맞은 광산 뮤직온 페스티벌은 이틀 동안 95,000여 명을 끌어모으며 광산은 젊은 도시, 축제 도시라는 인상을 선명하게 남겼다. 노래가 시작되자 박수와 함께 함성이 파도처럼 번졌고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이 늘어선 광장까지 리듬이 퍼져나갔다. 거리 노래방과 별빛 영화관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웃음과 추억을 남겼다. 코스모스 라운지에서 바람을 맞거나 인디언 텐트에서 책을 나누던 시민들은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며 감탄했고 자연과 문화가 만난 강변은 또 하나의 무대로 빛났다. 환경 지키고 지역 살린 지속가능 축제. 올해는 처음으로 다회용기 시스템이 도입됐다. 일회용품 대신 손에 쥔 다회용기를 함께 나누는 모습은 환경을 지키는 약속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반납해 세척하고 재사용하는 순환 구조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황룡강 주변 상권도 활기를 더했다. 특히 어룡동 일대 상권은 축제 기간 동안 매출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에도 밤늦도록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확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황룡강 하늘을 찾았다. 세 번째 축제, 세 번째 참여. 이제는 광산 뮤직온 페스티벌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7대의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자 수많은 시선이 동시에 위로 향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그 순간, 황룡강 위 하늘은 또 하나의 장관으로 남았다. 광산 뮤직온 페스티벌은 이제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젊음과 환경, 지역이 함께 살아 숨쉬는 광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황룡강에 모인 이유. 광산 뮤직온 페스티벌 이모저모. 우리가 다시 모인 이 순간 좋지 아니한가? 대학생, 직장인으로 흩어져 지내다 보니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광산 뮤직온 페스티벌이 매년 우리를 모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음악으로 관심사, 근황을 나누는 특별한 자리예요.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를 다 같이 부를 때 드럼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들며 즐기던 순간이 너무 즐겁고 웃겨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목포대학교 옴니버스 밴드 친구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축제. 아이들과 함께 나왔는데 별빛 영화관, 뮤직 네컷, 플리마켓 등 체험거리가 많아 즐거웠습니다. 놀이터처럼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1회 때부터 가족과 함께 꾸준히 찾아왔는데 해마다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선선한 가을밤에 잔디에 앉아 음악을 들으니 분위기도 편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운남동에 사는 이기왕 씨 가족. 취향 저격 라인업, 감각적인 무대, 광산이 힙해졌어요. 집에선 층간소음 때문에 음악을 크게 듣기 힘든데 여기선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실 광산에 이런 축제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공연 보면서 뛰고 소리 지르니까 진짜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서울에 가야 볼 수 있는 가수들을 집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하남동에 사는 박현 씨. 지방에서 이런 음악 페스티벌을 보기 힘든데 감각적인 무대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크더라고요. 플리마켓 구경도 하고 푸드트럭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쉬다가 다시 무대 보러 가고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서구 치평동에 사는 박세리 씨. 강강술래로 하나 된 순간. 스탠딩 구역에서 사람들과 다 같이 뛰어놀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끼리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강강술래가 점점 커져서 옆에 있던 모르는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춤을 췄거든요. 그 순간 축제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축제가 열린 게 너무 행복해요. 남구 봉선동, 동구 학동, 서구 유천동에서 함께 온 김도경, 박여진, 김시연 씨. 다회용기 시스템. 처음엔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재활용이나 다회용기 시스템이나 환경 보호를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니까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귀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깨끗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또 여기저기서 버스킹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체험하는 내내 신나요. 이런 축제 1년에 2번은 즐기고 싶어요. 서남동에서 함께 온 박현희, 문지영 학생. 10월 셋째 주 토요일, 목련로가 세계로 통한다. 낮엔 체험, 밤엔 감성, 광산 세계야시장 미리 보기. 10월 18일, 월곡동 목련로가 세계의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변신한다. 이주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광산구 대표 축제 광산 세계야시장이 열린다. 각국의 전통 의상과 낯선 언어, 향신료향이 뒤섞이며 마치 도시 속 세계여행을 떠난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평소 차량이 오가던 길은 이날 오색 등불이 켜진 세계인의 무대로 바뀐다. 이번 축제의 매력은 낮엔 체험, 밤엔 감성으로 나뉜다. 오후에는 세계 전통춤을 배우고 아이들이 북을 두드리며 낯선 리듬을 익힌다. 장인의 손길이 담긴 공예품을 만지며 새로운 문화를 느낄 수도 있다. 해가 지면 퍼레이드와 DJ 쇼, 전통 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한층 뜨거워진다.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는 이 축제가 단순한 야시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아시아 인권문화재단도 축제의 다채로움을 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퍼레이드와 소품 전시, 전통의상 체험 부스에 참여해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만든다. 주은표 대표는 즐거운 체험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시장은 지역 골목과도 이어진다. 월곡 1, 2동 전통시장을 잇는 스탬프 투어. 인근 상가에서 제공하는 쿠폰 이벤트 덕분에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골목 곳곳을 거닐게 된다.
오래된 가게와 새로 들어선 가게가 함께 손님을 맞으며 축제는 지역의 숨결을 살려내는 무대가 된다. 먹거리 존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든다. 카자흐스탄식 꼬치구이, 베트남 쌀국수, 터키 아이스크림까지 한 접시 음식이 세계로 향하는 티켓이 된다. 부모는 아이 손을 잡고 이건 우리 전통 음식과 닮았지? 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연인들은 생소한 음식에 도전하며 작은 모험을 즐긴다. 무대 앞에서, 골목길에서, 체험부스 앞에서 서로 다른 언어가 뒤섞인다. 국적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 세계가 한자리에 모여 웃고 있는 풍경, 광산 세계 야시장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광산을 넘어 광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 광산 세계야시장 참가자 4팀이 미리 밝힌 올해 메뉴. 채식도 비건도 즐기는 인도 미식. 김희준씨, 북구 용봉동 거주, 인도 음식점 운영. 작년 세계 야시장에서는 준비한 재료가 2시간 만에 모두 소진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저는 20년 전 인도인 친구와의 인연으로 요리를 시작해 현재 전남대 인근에서 인도 음식점 라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난, 커리, 라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인도에는 채식주의자가 많아 저희 부스에도 비건 손님들이 자주 찾는데 이번에도 다양한 채식 메뉴를 마련했어요. 특히 탄두리 치킨은 전통 화덕 탄두르에서 구워 깊은 풍미를 자랑해요. 다회용기를 적극 활용해 환경을 생각하는 부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인도 요리의 깊은 맛을 체험해보세요. 숯불향에 담은 정통 케밥, 다문화의 맛. 최아리나씨, 월곡동 거주, 이주 10년차, 케밥 음식점 운영. 저는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으로 10년 전 아들을 따라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현재는 월곡동에서 케밥 가게를 운영하며 직접 만든 소스로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이번 세계 야시장에는 목사님의 권유로 처음 참여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부스에서는 도너 케밥, 라바시, 샤슬릭을 준비하려고 해요. 특히 샤슬릭은 큼직하게 썬 고기를 꼬치에 깨어 숯불에 구워내는 전통 바비큐로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고요. 올해 축제를 통해 케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저희 가게까지 찾아와 주시는 손님이 생기길 바라요. 글로벌 할랄 푸드, 한식의 세계관을 넓히다. 박지선씨, 평동 거주, 사회적 기업 워킹맘 운영. 저는 사회적 기업이자 여성 기업인 워킹맘을 운영하며 도시락 반찬 배달, 위탁급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22년 여수 출입국 사무소에 힐랄 도시락을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광주 출입국 사무소에 연간 5만 개 이상을 공급하며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큰 준비 없이 참여했는데도 현장이 외국인들로 가득 차고 많은 분들이 즐겁게 음식을 맛보던 모습이 인상 깊더라고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많지 않은 만큼 이곳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양꼬치, 닭꼬치, 할랄 닭강정, 할랄 빵, 맥주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무슬림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할랄 음식을 한국식 레시피와 접목해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선보이겠습니다. 베트남 본토의 맛을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요. 티화씨, 월곡동 거주, 이주 9년차, 베트남 음식점 운영. 작년에 세계 야시장을 찾은 친구 미나가 베트남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없어 아쉬웠다며 함께 해보자고 제안해 이번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는 9년 전 유학을 계기로 한국에 정착해 월곡동에서 베트남 음식점 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과 다양한 나라의 손님들에게 정통 베트남 음식을 소개하고 싶어요. 부스에서는 반새우, 닭발 샐러드,
코코넛 주스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닭발 샐러드는 레몬과 생망고를 곁들여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이스 페이퍼에 채소와 새우를 넣어 돌돌 말아먹는 반새우도 저희만의 특별 소스로 선보일 계획이고요. 베트남 음식은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간편해 이번 야시장의 인기 메뉴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청소년 축제 현장에서 듣다. 청소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할까? 청소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끌리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까? 광산구 청소년의 날 축제 현장에서 열정과 패기 가득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났다. 자신의 꿈과 일자리에 대한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의 희망을 마주한다. 교사를 꿈꾸는 은미.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임하는 은미. 이번 축제에서도 청소년 공동대표 선서에 나설 만큼 다양한 대외 활동에도 열심이다. 은미의 꿈은 교사다. 아직 중학교 3학년이지만 현실적인 꿈을 꾸게 된 이유는 안정적이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을 원해서다. 호기심 많은 은미는 하고 싶은 일도 재미있는 일도 많다. 실제로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재밌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어른이 돼서도 일터에서는 몰입하지만 일터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은미는 여러 활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미래 일자리를 원한다. 이제는 일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노동을 넘어서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어리지만 일에 대한 또렷한 소신이 있다. 은미가 선명한 꿈을 갖게 된 데에는 송정 다누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 인공지능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전망 속에 청소년들은 꿈의 방향키를 잡기도 어렵다.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찾고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은미의 답 속에 청소년 문제의 해법이 있다. 미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환경을 만들면서 각자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일. 어른들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다. 은미도 친구들 대부분도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갖기를 원한다. 아무래도 더 많은 일자리 기회와 다양한 놀거리, 편리한 생활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역에 좋은 일자리 환경이 갖춰진다면 저도 친구들도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지 않을까요? 라는 당찬 대답이 돌아온다. 은미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일까?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란 안정적이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일자리예요. 농업연구원을 꿈꾸는 지혁.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성덕고에서는 학생회장으로 활약하고 축제에서는 원당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장으로 청소년 의제 발표에도 나선 지역. 리더십과 친화력을 갖춘 지역의 꿈은 농업 분야 전문가다. 지역은 다양한 교내외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 전공은 물론 앞으로 일해보고 싶은 분야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다. 미래 유명 분야인 농업 관련 학과에 가서 나중에 환경청이나 산림청에서 연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활동적인 지역이 의외로 매력을 느끼는 건 무언가에 집중해서 차분히 탐구하고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는 일이다.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고 식량자원 연구를 하면서 세계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대변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란다.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려면 안정적인 업무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다. 학교에서 1학기 때 만난 선생님을 2학기 때는 뵐 수 없었던 개인적인 경험도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소망을 더욱 키우게 됐다. 사실 대입을 코앞에 둔 데다 사회 진출도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미래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크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신규 일자리 자체는 줄고 경력자를 우선하는 분위기에서 사회 초년생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현실이다. 지역은 사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일할 기회를 보장받았으면 한다. 더불어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미래에도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미래 일자리라면 더욱 좋겠다는 바람이다. 지역과 친구들은 수도권 대학과 일터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상적인 꿈을 꾸던 친구들도 2학년이 되면 보다 현실적인 꿈을 꾸게 된다고 덧붙이는 지역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광주에서 살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결국 인재들을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지역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까? 제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는 자기 발전과 연결돼 있어요. 저는 일에 대한 개념을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좋은 일자리란 결국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자리예요. 조선의 뿌리를 이어온 삼쌍둥이 보호수. 입추 무렵의 느티나무는 어떤 모습일까? 가까이 다가가면 새롭게 돋아난 잎이 눈에 띄고 가지 사이로는 갈색으로 변한 잎들이 보인다. 이는 나무가 자유롭게 생장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새 잎이 돋아난 것이며 매미가 가지에 알을 낳으며 물건을 상하게 해 일부 잎이 변한 까닭이다. 최근 찾아간 임곡동 629-3번지 느티나무는 수관 윗부분의 잎이 작고 대숲에 숨어 지내던 해충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었다.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될 당시 약 250년 된 것으로 추정된 이 나무는 지금도 높이 17m, 둘레 4.4m에 이른다. 뿌리에서 새 줄기가 솟아올라 하늘을 향해 뻗은 모습은 마치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기 위해 힘차게 오르는 듯하다. 건너편에도 한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으나 두 줄기는 잘려나가고 한 줄기만 겨우 자라고 있다. 임곡동 복용마을은 황룡강 건너 용진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좋은 곳이라 피서동이라 불렸고 마을의 운세가 장구할 것이라 하여 복용이라 이름 지었다. 인근의 내기마을은 복용마을에 정착한 안동김씨 후손들이 분가해 형성한 곳이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조선 중종 때 안동김씨 김조공이 묵과에 급제해 안주 목사로 부임했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임곡동에 정착하면서 기념으로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보호수 옆에는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모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쉬어가는 흔적이 아련해 보인다. 사람들이 쉬어가는 흔적이 아련해 보였다. 인구 감소로 사용 빈도가 적어진 것이다. 이 느티나무는 본래 당산목이었다. 위로 곱게 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지듯 뻗어난 것이 특징이다. 밑둥에서 새 줄기가 갈라져 나와 논두렁 위로 가지가 드리워졌고 도로 건너편의 다른 느티나무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기울어 자라 정자가 나무들 사이에 폭 안긴 듯한 풍경을 만든다. 세월 따라 마을은 변했지만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시오로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